안녕하세요. 레서뿡입니다. 저는 첫 회사에서 봉사활동 5년 정도 했는데요. 아동지원센터 위주로 다녔어요. 그리고 여우제이는 대학 다닐 때 봉사 동아리에 있었고 장애아동 보호시설 대상으로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제가 활동을 했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아이들이 가정에 속해 있는데도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신경다양성 아동, 또 보호자가 아이를 그냥 둬서 발생하는 소아 우울, 그리고 촉법소년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이때 짧은 시간에 뭔가 바꿔놓을 수는 없었고 그 환경을 바꿔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자격심사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될 수가 있는데 애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다르다는 말이나 애를 낳아서 키워봐야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때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친구. 이 친구 사연은 제가 이전 유튜브에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봤을 때도 저는 좀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매주 맛있는 한 끼와 이벤트를 챙기는 여유님을 초대했습니다. 여유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효유입니다. 여유님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아파요. 아프죠, 아직? 허리가 아파서 다리로 내려서 다리가 아파요. 걷는 건 괜찮으세요? 한동안 진짜 등산 스틱 주워주고서 다녔었어요. 그래서 어, 침으로 또 다스려가지고 또 살살 좀 잘 걷고 다닙니다, 요새. 그러면 이제 일은 괜찮으세요? 그래도 가게 안에서는 쩔뚝여도 예, 괜찮습니다. 참. 부끄러워하시네요. 아프다 소리도 하도 하니까. 아이, 뭐, 그것도 하고 살아야지. 그런 얘기도. 사실 여유님과 저는 태어난 해가 같아서 노화를 같이 맞고 있어요. 거의 직격타로 40대 중반의 노화를 같이 맞고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를 안 해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절었고, 못 걸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둘 다 노안이라 지금 앞이 잘 안 보이고, 저 노안 노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화는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노화를 좀 같이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그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게 저희가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마음대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갑내기 친구 처음 만났죠. 그쵸. 저도 처음 만났어요. 근데 레서님이 먼저 거의 동갑이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네네. 또래나 저는 그럼, 동갑들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왜 그런 것도 못 느낄까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왜 그러세요? 네. 저는 요즘 친구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메뉴 준비하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에 이걸 한 두 번 정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네. 그래서 돈가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두세 달 지난 다음부터 매주 하게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메뉴 걱정이 시작이 됐고 그 학교 급식 사이트 같은 데도 뒤져보고 거의 돈가스나 우동 아이들은 근데 거의 이제 햄 종류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식 위주로 준비하는데 제가 이런 파스타 같은 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한식 위주로 하는데 고기, 카레, 짜장 이런 걸로 준비합니다. 많이 바뀌진 않았네요. 애기들 입맛은 비슷한가 봐요. 네네네. 무슨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급식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락 못 사온 친구들도 많았고, 국민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도시락 못 사온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에서 어떤 친구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너는 양푼 갖고 와라, 너는 고추장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락을 다 그냥 그야말로 때려놓고 비벼 먹으면서 그 도시락 못 사오는 친구들한테 자연스럽게 그냥 숟가락을 주면서 밥 안 먹고 뭐 하냐고 그런 식으로 진짜 중학교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음, 그때 그 친구는 굉장히 그걸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면서 지냈거든요. 네. 그때 근데 그 친구 속은 어땠을까? 그게 늘 그냥 머릿속에 있었고요. 음. 그때부터 그냥 쭉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보면 처음에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양푼을 누가 가지고 오고 누가 고추장을 가져오고 이런 기획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 네. 기획했던 친구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쵸. 그 친구 밥 먹이려고 그랬죠. 음, 자연스럽게. 음, 편안하게. 그냥 왜 음. 어울리다 보면 그냥 그래서 진짜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맞아요. 사실 그런 기억들이 좀 학창 시절의 네. 재미로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주로 만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맞벌이 부부 아이들하고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하고, 노손 가정의 아이들, 그렇게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거 시작을 했을 때는 모두가 다 그 저소득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조금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다 못 살지는 않고, 맞벌이다 보니까 시간상 케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고 오는 거예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 아동센터에서 소개를 해주고 그 친구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오는 예, 예. 그런 과정이 있네요. 밥을 애기들한테 제공을 하신다고 이제 좀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 동무님들이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유, 예. 처음에 짜장 재료 보내신 분이 계셨고요. 네. 그때 제가 그걸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들하고 레시피에 다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과자도 막 잔뜩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그 뭐야, 용가리 치킨 너겟을 아주 그냥 왕창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지난번에 어린이날 때 또 쿠키도 아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재밌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때 어린이날 때. 네, 그분 베이킹 잘하시죠? 네, 아주 네. 훌륭하십니다. 네네. 네. 그리고 레서님은 또 비엔나 소시지를 또 한 박스를 보내주셨죠. 제가 어릴 때 소세지 실컷 못 먹어가지고 좀 한이 맺혔는데 요즘 친구들도 좋아하는지 몰라서 좀 불안해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아니요, 아니요. 애들 다 좋아해요. 근데 스치님들이 보내주시면은 무슨, 엄청나세요. 손들이 왜 이렇게 크신지. 저만 크지 아,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아주, 대단하시면 진짜 참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늘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생각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친구들한테 물론 좋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힘든 점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동 직원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좀 윗대가리 놈들이 그쵸? 이 윗대가리 놈들이 무슨 현수막을 걸어놓고 아이들 세워놓고 사진을 찍자고 그런 요구도 하고요. 네, 뭐 후원을 좀 하겠다고. 근데 뭐 제가 뭐 후원 받을 필요도 없고요. 쌍놈 새끼들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렇고서 그냥 보냈는데 이럴 때는 참 난감해요. 아주 동네에서 또 너무 또 거칠게 하면 그건 뭐 그 사람이 잘못된 거니까요. 그냥 음,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 중에 한 어머니가 돈을 빌리러 온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근데 무슨 맡겨둔 돈 달라는 듯이 그런 태도가 아주 불쾌해서 그분은 잘 돌려보내긴 했는데 불쾌했고 기분도 나빴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가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는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날 밤 내내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와이프가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상대를 해주고 하는데 정말 그런 문제가 닥칠 때는 멘붕이 와요. 음.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저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참 어려워요. 근데 보면 문제의 원인이 대부분 아이들이 원인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사실은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보호를 그치. 못하고 있는 어른들이 좀 문제가 되네요. 가정이 문제인 건데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느 정도 선은 지키는 게 음. 제가 뭐 어디까지 케어를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이들을. 그래도 애기들이 보면 맛있게 먹고 또 더 먹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이들이 옛날 몇 달 전이죠. 제가 트윗에 글 썼다가 한번 한 3천 개 음. 이상 마음을 받아가지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냥 조심히 와서 주말 내내 혼자 있어야 되는데 더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좀 싸주실 수 있나요? 하는 거예요, 아이가. 더 먹고 싶은 사람 그럼 싸주겠다고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쭈뼛쭈뼛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아차 싶더라고요. 음. 그 손들기도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아차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편하게 들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를 해놔요. 반찬거리들이랑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 가져가라고. 애기들이 밥 먹는 날이 토요일이죠, 주로. 네, 토요일로 저녁을 먹여요. 좀 이른 저녁. 그러면 이제 일요일에 먹고 싶을 것 같다는 얘기네요. 네, 네.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던 친구도 굉장한 용기를 냈다고 저는 보이네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여유님께서는 직접 이제 아이들 식사를 챙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현장에서 아동 돌봄 업무 하고 계신 친구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분을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고, 그 답변을 여유님께서 받으셔가지고, 답은 여유님께서 대신 해주실 예정입니다. 친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친구는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많이 뭐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쵸. 줄인다고. 지역 아동센터에 들어가는 돈은 줄이지 않았대요. 근데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조금 올려준다고 약속했던 것들을 올려주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깎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가도 오르고 월세 부담도 늘었는데 지원 비용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라 네, 줄어든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역센터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음, 그게 꼭 아이들한테 아이들 먹는 거, 쓰는 거 그것만을 생각을 하고 기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믿고 음, 이 사람들이 기부를 받아서 월세도 낼 수 있는 거고 그쵸. 그 생각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만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도 도와주는 게 그쵸, 그쵸.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보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리스팅을 해서 관리를 좀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와중에 또 놓치는 아이들이 없는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 친구가 말하는 거는 사각지대가 오히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들은 학교나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네,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 일정 수입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걸러진대요. 찾을 음, 수가 없대요. 돈은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그런 거는 체크를 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학교 돌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거기도 탈락을 하고 네, 지역 아동센터도 탈락을 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데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것도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면 음, 찾아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데 부모님들의 또 그도 여유 정도에 따라서인데 학원도 못 보내면 집에서 그냥 방임을 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생계형 맞벌이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더 사각지대에 있다고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댁내 방치가 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네. 하겠네요. 네, 제가 첫 회사 다닐 때 아동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5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센터에 오는 아동들이 처음에는 제가 상상을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봉사센터에 갔었는데, 이 친구들 중에 어떤 아동은 방치가 되어 있어서 소아우울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불량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빠지면 촉법소년 쪽으로 좀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부모 자체가 이제 벌이가 있다고 해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는 사실 센터에 있을 때가 오히려 안전하고 댁내로 돌려보내는 게 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예요. 이 친구가 지적해 준 것도 네, 부모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거나 뭐 우울증이 있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벌이가 있으니까 그쵸. 벌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런 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우선인데 이 친구는 그걸 더 걱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아이들이 집에서 오히려 방치가 되는 방임이 된다고 하죠. 방임이 음. 되는. 근데 참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지원이라는 것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모의 문제로 인해서 아동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되는 케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점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돈을 벌지만 야간에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공장을 다니신다거나, 뭐 치킨집이나, 음, 뭐 그런 일을 하실 때 저학년일 경우에 오히려 밤에 아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센터들이 24시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현장에 계시는 분 입장에서 사실 저희 뭐 여우하고 저처럼 미성년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그 구청이나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거기 가면 이렇게 추천을 해준대요. 네. 우선은 이 친구는 조선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아동 청소년들이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가정에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는 외부에서 참 잘 알기가 좀 힘들고, 저도 예전에 그 센터에서 일을 할 때 아동들도 만나보고 청소년들도 만나보면 가정이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본인들은 이제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좀 문제를 같이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한 동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왜 한 아이가 크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음, 가정에서 모든 걸 케어가 안 되니까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건데,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여기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센터 선생님들의 인성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하고 돌봐줬을 때, 그 아이들은 좀 이렇게 위축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과 이 관계에서 굉장히 발전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가정에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저소득층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문제가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유님은 경험도 쌓이셨고 점점 더 전문성이 생기실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계획이 너무 크죠. 음, 우선 지금 현 상태대로 토요일마다는 꼭 할 거고요. 쭉 네. 그냥 할 거고, 그리고서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한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왜 아이들이 경험 못하는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네.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걸 처음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그쵸. 우리 다 집에서 그랬을걸요? 배우지 못했어요. 네. 집에서 그걸 배우지 못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자주는 못하겠지만 그런 매너를 배울 수 있는 곳들을 좀 다니고 싶어요. 또 아주 좀 더 나가보자면, 지금은 토요일 날 하루 이 아이들 2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전제가 깔리고요. 네. 주말을 통째로 토요일, 일요일 아주 그냥 무료 급식소를 열고 싶습니다. 역시 꿈이 원대하십니다. 절대 어디 나라 돈 안 받고요. 네. 제가 제 돈으로. 음. 레소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아, 네. 제 도움 받으셔야죠. 네. 역시 사장님다운 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망설이다가 생각은 오래 했었는데 늦춰졌던 게,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가 컸었어요. 그 생각을. 네.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결정이 내려지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아까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아이고,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는 하는데, 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트윗에다 글을 올렸었고요, 처음에. 네. 제가 뭐 잘난 체 하려고 올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방송까지 하니까 이제 아주 열심히 더 해야겠죠. 이건 박제예요, 박제. 지금 1년 넘었거든요, 한지? 네네. 네, 1년 넘었는데, 때 한 발 내밀어서 행동으로 옮긴 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주 보람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어떤 일이든지, 뭐 돈으로 기부를 하셔도 좋고, 직접 가서 봉사를 하셔도 좋고, 본인이 맞는 걸 찾아서 어디든지 이제 도움 주실 곳은 찾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첫걸음이 힘든 거죠. 내밀고 하니까 또 괜찮아요. 여우제이하고 저는 직접 아이를 갖거나 입양할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 한둘이라도 마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더 궁금했고, 현장에서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역시 말씀대로 일이든 뭐든 실행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이들이 조금은 더 행복하였으면 합니다. 동무님들도 우리도 또 그 어느 누군가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